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기계기술연구소에서 강남우 교수님의 지도 아래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는 양선홍입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연구의 모든 관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SciML for Aerodynamic Modeling이라는 토픽 아래에서 진행했던 연구들 중에서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을 한번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가면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페이지 1이 시작입니다. 이제 CFD를 이제 하는 랩에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FD를 기반으로 한 공력 설계라는 토픽 아래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퓨전하는 멀티피델리티 에어로다이내믹 디자인이라는 토픽 아래에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저것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통해서 피직스를 좀 디스커버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연구는 자연스럽게 간단한 머신러닝이 아니라 한번 AI,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2021년도에 페이지 2로 넘어가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한 AI를 활용해가지고 공력 설계를 한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페이지 3, 2023년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드리븐의 AI 모델은 한계가 있다. 앞서 이제 오은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AI가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선행 지식들, 또 CF로 치면 뭐 나벨 스토크스 방정식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지역에서는 볼티시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선행 지식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번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자 라는 연구 아래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뭐 피직스 인폼 뉴럴 네트워크나 그리고 이제 그래프 신경망을 활용해서 언스테디 플로우 필드를 예측하는 연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모델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지까지 같이 정량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언설테니티 퀀티피케이션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보닥으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연구를 하나의 이제 토픽으로 말씀드리면 AI 드리븐 디지털 트윈스라고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버추얼 스페이스에서 받아가지고 AI 서로겐 모델링을 바로 하는 것보다 그 데이터에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추출할 수 있는 피직스를 추출해가지고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AI 모델링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피직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항상 단일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센서 데이터 종류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뭐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에 나온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소스 데이터 퓨전 기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스페이스, 버추얼 스페이스가 디지털 트윈 아래에서 이제 굉장히 유기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이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AI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 유동량을 예측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토픽 아래에서 리얼타임 프리딕션도 연구를 했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태까지 학습한 AI 모델이 어느 정도의 예측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Reliable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는 토픽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발표는 이 다음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멀티소스나 이제 리얼타임 프리딕션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와서 포닥에서 이제 진행을 한 연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미리 듣기에는 대학원생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제 대학원생 때 했던 연구들을 좀 솔직하게 공유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감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 학회에서 발표하듯이 뭐 딱딱하게 결과 위주로 발표 드리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좀 말씀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논문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 논문을 실제로 냈을 때 어떻게 또 리뷰 코멘트가 와서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자 이제 대학원생 때 진행했던 연구들 위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챕터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로 피직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연구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서 했던 연구들은 대부분 공력 설계를 이제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스칼라 데이터만 예측하는 굉장히 단순한 머신러닝 AI 모델을 학습했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라 AI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의 의의를 똑바로 찾기 위해서 하이디멘셔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좀 더 고차원의 유동장을 예측하고자 하는 태스크로 관심사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리듀스 오더 모델링, 즉 롬이라는 기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롬이라는 아키텍처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먼저 인풋 파라미터, 예를 들어 저로 치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유동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고차원 유동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에 있어서 단순하게 바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이 저차원의 레이턴 스페이스를 거쳐서 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제 본 아키텍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도 하이 디멘셔널 예측에 있어서 이 롬 아키텍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 이제 롬이란 기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턴 스페이스가 필요하고, 이 레이턴 스페이스는 결국에는 그 저차원의 특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원 축소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머신러닝 AI가 좀 활발해지기 전까지는 PCA라는 정통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 차원 축소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바탕으로 뭐 비선형성 모델링이 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PCA를 능가하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선전이 되면서 롬 아키텍처에 적용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VA 모델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고,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마 이제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신 분들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오토인코더에 비해 가지고 VA 모델은 레이턴 스페이스를 훨씬 더 압축적이고 함축적이고 해석 가능하게 학습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VA 모델을 A 모델과 비교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좋은 논문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오토인코더를 쓰다 보니까 이 VA 모델을 써가지고 실제로 롬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효율성이 나오면 이것도 아카데믹 노벨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먼저 VA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스 펑션은 오토인코더 로스 플러스 이제 레귤러라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레귤러라이저는 실제로 KR 다이버넌스라는 텀 곱하기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이 됩니다. 단순하게 또 KR 다이버넌스를 본 발표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레이턴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베리어블들,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함축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을 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타라는 값이 그 KR 다이버넌스 앞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베타가 증가하면 KLD의 이펙트도 증가를 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훨씬 더 함축적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액티브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수가 점점 감소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 연구 아키텍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마크랑 AOA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봐주시면 됩니다. 마크랑 AOA라는 두 피지컬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여러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VA 모델을 통해 가지고 차원 축소를 하는데 16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베타 값이 커짐에 따라서 실제로 이 16차원 중에서 활성화된 레이턴트 베리어블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베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베타가 1000 정도로 증가를 하면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저희가 16개를 뚫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2개만 액티브하게 작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셋을 생성할 때는 마크랑 AOA로 생성을 했다 보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리덕션이 된 이 두 가지 레이턴트 베리어블도 뭔가 마크랑 AOA랑 관련이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것저것 시각화를 하던 도중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X축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1, 레이턴트 베리어블 2개 중에 한 개고, 이 Y축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2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색칠을 마크 넘버에 대해서 색칠을 했고, 오른쪽 그림 AO에 대해서 색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X축이 증가할수록 마크 넘버가 증가하는 선형적인 경향성이 보이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Y축이 증가할수록 이 AOA라는 파라미터 값이 증가하는 게 확실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논문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좀 더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좀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검증하는 데 있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학습해보자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마크랑 LV1, 레이턴트 베리어블 1의 선형적인 관계가 의심이 되니까 그 두 개의 선형 확인 모델을 학습을 해서 실제로 학습이 잘 되면 이 두 개가 선형적인 관계에 있지 않겠냐라는 어셈션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R 스퀘어 값이 0.95 그리고 0.97에 달하는 굉장히 정확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학습이 됐습니다. 즉 마크랑 각각의 LV 그리고 AOA랑 다른 LV가 실질적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드리면, 마크랑 AOA를 바꿔가면서 데이터셋을 생성했고, 이제 베타가 1000일 때의 VA 모델을 학습하면은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16차원 중에서 14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인액티브 되고,
나머지 2개만 액티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개가 실제로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관여했던 마크였고 다른 하나가 AOA였다. 즉 피직스 어웨어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추출이 됐다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연구의 취지는 애초에 파라미터를 익스트랙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활용해서 결국에는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예측하는 이 롬이라는 아키텍처로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롬 결과도 같이 보여드리면 이제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16개 뚫어놓으면 16개가 다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개를 모두 다 롬에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피직스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피직스 언어웨어 롬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 이 베타가 1001대의 VA는 실제로 마크랑 AOA가 뽑혔기 때문에 2개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활성화됐고 그것만을 활용한 롬 아키텍처를 피직스 어웨어 롬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이제 복원을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의의는 16개를 사용을 하나 저희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이 2개만 활용을 하나 결국에는 어큐러시가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의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더 흥미로웠던 점은 이 오토인코에서 나온 16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 중에서 1개만 제거를 하더라도 급격하게 저희가 지금 이제 본 아키텍처에서 제시한 피직스 어웨어 롬에 비해서 MS의 에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지금 학습한 2개가 실제로 오토인코더에서 많이들 활용하셨던 15개의 레이턴트 베리어블보다 훨씬 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롬 아키텍처가 잘 작동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관준 교수님 연구실의 강유엽 연구원과 같이 공동 연구로 한 2-3개월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즐겁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가면 이제 리뷰어들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봤는데 첫 문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로지컬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죄다 이제 슬픈 얘기더라고요. 그거를 좀 요약하면 다음 3포인트고 이게 아마 이제 AI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계속 들어올 질문 아닐까 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포인트 1이 이제 이노베이티브 네이처가 없다. 실제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연구는 AI와 CFD 도메인에 있어가지고 시차를 활용했다. 그러니까 AI에서 나온 VA 모델 그대로 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롬이라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 리뷰어 분이 좀 잘 알지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연구는 익스트랙션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이 디멘셔널 예측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리뷰 코멘트에서 보면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롬 섹션에 대한 리뷰 코멘트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희가 느낀 게 롬 섹션을 저희가 지금 제대로 프로모션을 못 해가지고 리뷰어가 보기에는 그냥 피지컬 파라미터 뽑아놨다. 근데 그게 원래 VA 모델로 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뭐 VA 모델을 쓰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잘 포장을 한 것 같이 아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롬에 있어서 익스텐션 한 게 우리의 노벨티다라고 설득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결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랑 AOA랑 가지고 데이터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그게 뽑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좀 놓쳤던 게 저희는 논문 전반적으로 오토인코더랑 VA 모델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는 그게 안 되는데 VA 모델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리뷰어 관점에서는 둘 다 익숙하지가 않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모델인데 갑자기 2개를 가져와서 막 비교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뷰어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많이들 익숙하신 전통적인 PCA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보여야 리뷰어가 좀 그럴싸한 결과라고 이제 좀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기법인 PCA 결과도 추가를 해가지고 PCA도 안 되고 오토인코더도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새롭게 발견은 VA 모델에서만 그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점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은 프랙티컬리티입니다. 이제 CFD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 모델 결과를 보여드렸다. 이제 그럼 노이즈가 있을 때는 과연 이 프레임워크가 잘 작동을 하냐? 아니면은 좀 데이터가 스파rs할 때도 잘 작동을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좀 반성을 하게 됐던 게 너무 아이디얼 데이터셋만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CFD에서 나온 데이터 모듈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득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원래는 20만 차원의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 프레임워크에선. 근데 20만 차원을 35차원으로 대폭 줄였고 그 와중에 이제 아티피셜 노이즈까지 저희가 막 에디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서 리뷰어를 좀 설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억셉이 됐고 지금 다시 보니까 이제 그 리뷰어 분한테만 32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코멘트 레터를 저희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과연 다 읽으셨을까?
읽기 싫으셔서 그냥 억셉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나름의 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Uncertainty Quantification에 대한 연구 내용이고요. 실제로 Uncertainty Quantification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그 메커닉스 쪽에서는 과연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건가 약간 의심이 되긴 해가지고 이쪽을 좀 파면 좀 굉장한 또 저의 그 노벨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학습한 AI 서로겟 모델이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좀 알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님이 저희가 아무리 AI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열심히 해봐도 그게 확실하냐고 여쭤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불확실하다고밖에 말 못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좀 어느 정도 확실하고 어떤 영역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AI 모델을 좀 믿으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좀 인디케이션이라도 좀 같이 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UQ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모델이 가장 골드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다음 모델을 제가 안 썼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데이터셋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학습도 어렵고 계산량도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결국엔 관심이 있던 거는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가 실제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AI를 모르는 엔지니어 분들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통계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AI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튜닝해서 학습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딥 앙상블이라는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이서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이제 컴포짓 뉴럴 네트워크 중에 일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개 학습을 해서 그 여러 개에서 나온 아웃풋에 통계치를 활용해서 그 Uncertainty Quantification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아무래도 AI 분야에서 처음 나왔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있어가지고 광범위하게 좀 밸리데이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보다는 이제 리그레이션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모델이 리그레이션 태스크에 있어서도 UQ를 잘할 것인가가 사소한 이제 리서치 퀘스천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앙상블이라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개 학습한다고 하는데 이걸 몇 개까지 학습을 해야 제가 원할 만큼의 어크레시가 나오는 것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몇 개 사용해야 될까라는 게 리서치 퀘스천 2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거들 뿐이고 이제 논문에 쓸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섹션일 뿐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목표를 했던 논문은 이제 파이널 리서치 퀘스천은 이제 이 딥 앙상블을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적용했을 때 기존 UQ 모델에 비해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미사일 형상의 공력 개수 몇 개를 예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열심히 하고 이제 막 교수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기분 좋게 갔죠. 근데 이제 또 교수님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딥 앙상블 모델이 내주는 언설테인티가 맞는지는 어떻게 아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태까지 생각을 못한 건데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을 통한 언설테인티 퀀티피케이션 결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이제 엔지니어링 분야에 가져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딥 앙상블이라는 모델 컨셉은 알겠는데 그게 GPR 대비해서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리그레이션 태스크에 있어서 이 딥 앙상블이 UQ를 잘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연구 분야가 살짝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과연 이제 이 언설테인티 영역들이 실제로 맞는 언설테인티 영역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언설테인티가 틀렸다면 제가 또 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또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AI 분야에서 또 이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언설테인티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그런 조그마한 분야가 있던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기 이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UQ 메트릭 1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UQ 메트릭 1이 굉장히 골드 스탠다드로서 쓰이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쓰면 과연 논문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엔지니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저널을 엔지니어링 쪽에 내기 때문에 리뷰어는 ML AI가 아니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처음 들어보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리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트릭 가지고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새롭게 나왔지만 개념만큼은 그래도 확실한 새로운 메트릭까지 추가를 해서 이 두 가지 메트릭을 모두 사용해서 제가 학습한 딥 앙상블 모델의 언설테인티 퀄리티를 가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앙상블에 사용되는 뉴럴 네트워크 개수에 따라서 언설테인티 퀄리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딥 앙상블에 사용된
모델 개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아이디얼 라인에서 멀어집니다. 이 두 가지 매트릭 모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99%의 확률로 대학원생이 뭔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해를 잘못했던가 아니면 제가 코딩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뭐 그림을 잘못 그렸던가 했는데 실제로 아무리 확인을 해도 제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분야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과연 이런 앙상블 분야에서 이런 트렌드가 발견이 되는 게 맞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 실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있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아니다 보니까 리그레이션 태스크다 보니까 리그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그 수식들을 리그레이션 버전으로 바꿔가가지고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특정 방향으로 아이디얼 라인에서 멀어지는 언설테인티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점을 증명을 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제가 의도치 않았던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순히 또 이제 언설테인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하고 논문을 끝낼 수는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캘리브레이션까지 거치는 연구를 했습니다. 캘리브레이션도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가지고 여러 기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프랙티컬하게, 가장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STD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법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딥 앙상블에 제가 맨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엔지니어링 프랙티컬리티가 떨어진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계속 그 논조를 유지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도 굉장히 쉽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크메트릭 1 그리고 2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아이디얼 라인에 가까워진 딥 앙상블 모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리뷰어가 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 대비해서 딥 앙상블이 뭐가 좋냐라는 질문을 할 게 너무 뻔했기 때문에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 즉 GPR 모델과도 이제 언설테인티 퀄리티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리딕션 어큐러시도 GPR에 비해서 좋았고 그리고 언설테인티 어큐러시도 GPR에 비해서 좋았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타임 역시 GPR 대비 효율적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진짜 AI 쪽에서 퍼블리케이션을 위해서는 기존에 정통적인 물리학자들이 이제 쓰시던 그 기법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GPR 모델을 한번 비교를 했다 보니까 이 정도면 리뷰를 다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리뷰가 들어왔던 게 그 GPR 모델을 학습할 때 있어가지고 너가 딥 앙상블 모델에 기울인 노력만큼 GPR을 애정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딥 앙상블만 사랑하고 있었지 이 GPR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단순한 비교군이다 보니까 죄송하다고 제가 좀 소홀했다고 하고 이제 GPR에 있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어펜딕스 다 넣고 뭐 이런 커널들 다 썼고 그래도 딥 앙상블이 좋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시켜드렸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 중에 제가 썼던 모델이 가장 베이스라인 모델이었습니다. 싱글 아웃풋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아웃풋 개수가 6개면은 GPR 모델을 6개를 학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멀티 아웃풋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이션이 있다. 이거를 활용하면은 한 개의 모델로 여러 개의 아웃풋을 학습할 수 있다. 이것도 추가해달라라는 게 또 다른 리뷰어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어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이제 GPR을 좀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이제 결과를 좀 더 임프루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향후 나아갈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연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 박사 학위 논문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5.3, 그러니까 Embarking on a Journey Toward Acceleration of 3D Aerodynamic Simulation이라는 이제 굉장히 거창한 이제 섹션을 어차피 저는 포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을 향해 가지고 저는 포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출사표를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Acceleration of 3D Aerodynamic Simulation 위해서 죄다 넣었습니다. Uncertainty Aware, Multi-Fidelity, Reduced Order Modeling 하겠다. 이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보기에는 패기만 있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두루뭉술한 그냥 패기만 넘치는 이제 박사 말년차의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수립을 할 계기가 생겼습니다. 이번 년 초에 이제 포닥들이 이제 지원하는 세종 펠로우십 국내 제안서 접수가 있어가지고 그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범용성과 사용자 친화성이 고려된 유동예측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하겠다. 포인트 1 같은 경우 다양한 형식의 유동 데이터 모두 활용 가능하고 포인트 2에서는 피지컬 스페이스에 나오는 정보를 계속 실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포인트 3에서는
UQ까지 가능해서 피지컬 스페이스에서 릴라이어블한 디시전 메이킹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모두 활용 범용성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 사용자 친화성 관점에서는 뭐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 AI 모르는 분들도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트 5에서는 마지막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 GPT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그냥 채팅만 하면은 디지털 트윈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유지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뭐 다음과 같이 뭐 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진행했던 연구들을 좀 더 고도화해가지고 하나의 프로디 트윈이라는 프레임워크로 묶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프로디 트윈이라고 하면은 프롬프트 베이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제가 좀 그럴싸하게 좀 지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LM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AI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좀 시뮬레이션 가속하든지 뭐 시뮬레이션 대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 좀 프레임워크를 잘 쓰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서를 작성을 했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이제 5명의 평가위원분들이 다 억셉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고자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이제 이런 방향을 향해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